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은실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SF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 기계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튜링 테스트를 처음 통과한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영국 레딩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기계의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일명 튜링 테스트를 세계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영국 전산학자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한 건데요. 튜링은 컴퓨터의 반응을 진짜 인간의 반응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개념을 적용한 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양쪽의 대화를 동시에 나누면서 어느 것이 컴퓨터이고 어느 것이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13살 소년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은 30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이 3분의 1로부터 진짜 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테스트가 개발된 지 64년 만에 처음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된 지 60년이 지난 튜링 테스트가 현재의 인공지능을 판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무수히 많은 대화 세트 중에서 질문에 가장 근접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운 좋게 테스트에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답변을 잘하는 것이 곧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예, 아직도 약간의 좀 논란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발달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또 개발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이른바 페임랩, 대중에게 얼마나 쉽게 과학 강연을 하는지 겨루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 우리나라 대학생도 참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대중에게 얼마나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지 알려주는 겨루는 과학 경연 대회죠. 페임랩 국제대회가 얼마 전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페임랩은 3분 동안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대회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컴퓨터 발표 자료는 사용할 수 없고 손에 들 수 있는 도구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만으로 어려운 과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승패의 열쇠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33개국에서 열릴 정도로 과학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과학도에게 꿈의 무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페임랩 코리아가 처음 열렸는데요. 11명의 과학도가 도전한 본선 대회에서 천문학 이론을 쉽게 설명해 관객과 소통을 가장 잘했던 대학생 지웅배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대회 우승자에게는 한국 대표로 페임랩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우승자 지웅배 씨는 출국 직전 YTN 사이언스를 찾아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한 지웅배 씨는 심사위원에게 까다로운 질문도 능숙하게 대답하는 등 위축되지 않고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결선에서는 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보다는 대학 대중화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확인한 것은 물론 한국 과학 소통의 힘과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페임랩 코리아 대회가 계속 열린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날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종잡을 수 없는 예보가 많았습니다. 네. 기상이변 때문인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용오름이 일어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경운기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순간 초속 60m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주변 일대 비닐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에서 용오름 현상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8번째지만 울릉도와 제주도 인근 해역 등 바다에서만 발생해서 육지에서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용오름은 구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강한 상승 기류가 먹구름 아래서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렇게 용오름이 육지에서 일어난 이유는 한반도 주변의 극단적인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 위 온도는 30도를 오가지만 한반도 상공은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뒤덮으면서 강력한 대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10km 두께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 70mm의 퍼붓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이틀 동안 4,000번이 넘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두꺼운 구름 밑으로 서로 다른 방향과 풍속으로 바람이 불면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 용오름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용오름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정확한 경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이번 용오름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런 용오름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상 이변에 좀 잘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죠. 네, 맞습니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수술을 받아도 살 가능성이 30%라고 합니다. 5년 안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무려 70%를 이를 정도인데요. 한양대 의대 공구 교수팀과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은 간암이 발생하는 특정 돌연변이를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간암 제거 수술을 받은 200여 명의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본 결과 RB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들의 암 조기 재발률이 이 유전자가 없는 환자보다 2배나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간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RB1의 유전자 기능을 확인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간암 치료제 개발은 물론 재발 예측과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발병률이나 재발률이 높은 간암 치료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 연구도 기대가 됩니다. 자,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박은실 캐스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